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청문회 소식부터 알아보죠.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청문회 끝에 파행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신경전 끝에 어제 비로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하지만 청문회 내내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또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의 공방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늦은 밤에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청문회장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막판에 파행한 건데요. 예. 이 청문회 공방 중에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면 본인이 사퇴하든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즉시 반발하면서 김 후보자와 함께 회의장을 또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또 야당 의원들은 막아서고 하는 과정에서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청문회가 속개된 후에도 김 후보자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권 위원장은 청문회를 하루 더 진행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하루 더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김행 후보자 청문회장에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이 단독으로 오늘 오전에 청문회를 한 번 더 실시하기로 했지만 김행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오늘 자정까지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출석을 더 기다려보겠다라면서 정회를 한 상태인데요.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던 후보자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김행 후보자가 했던 엑시트 발언을 이제 다시 되받아서 한 발언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회 폭거를 되풀이하는 민주당의 위법 행태 규탄한다면서 권 위원장의 사퇴 촉구했고 그리고 국정감사 제외한 향후 어떤 의사 일정도 합의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회 중인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리하고 실행했다 이런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 예. 유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블랙리스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임종석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의 사건 경위,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보면 이 유인촌 후보자의 이름이 104번 언급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그러자 유 후보자는 제 이야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하지 않았는가 궁금하다. 오히려 이렇게 맞받았고요. 또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 관련해서 증여세 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그 부분은 증여했다고 자료에 명시했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납부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하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 처리합니다. 장관과는 다르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본회의가 열리고 한 30분 정도 뒤면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어제 입장문을 또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어제 오전에 입장문 냈는데요.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 처분하겠다며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예. 자신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해당 주식이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공직자로서의 연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지금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다양한 사법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같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라면서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서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표결을 앞둔 여야 분위기도 한번 전해주세요. 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공백 길어지면 안 된다 우려하면서 임명안 가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정감사 대책회의 열린 자리에서 민주당은 수권 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서 이 후보자 인준안 통과시켜서 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기류가 더 강한 상황인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예. 이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결정할지를 또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말이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진행하죠? 네, 내년 총선 전에 수도권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7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전국에서 강서구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서구 관내 20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본투표는 오는 11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녹색당 김유리,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순서는 역시 기호순이고요. 네. 그렇죠? 예. 자, 강서구청장 지금 보궐선거에 여야 지도부들 총출동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여야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오래된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그래서 차량 한 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이 주거 환경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예.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한 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상에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또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3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사실 이 3표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선거운동 때 자주 사용을 해왔습니다. 예. 자신의 투표는 물론이고 내 옆에 두 사람을 더 독려해서 투표를 하라 이런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이 주요 변수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율에 따라서 강서구의 민심이 바뀌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해 3월 대선 이때는 강서구가 77.4%의 높은 득표율 기록했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가 48.7% 강서구에서 득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 지역 득표율을 2.2%포인트 앞질러서 이겼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 투표율은 대선보다 좀 많이 낮아서 51.7%였는데 이때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우 전 구청장이 50.6% 득표하면서 민주당의 김승현 후보를 또 2.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율이 높거나 낮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율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이 시간에 신경민 전 의원이 나오셔서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그밖에 볼 게 참 많은 이번 선거다 그런 말씀하신 기억도 또 납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말했는데요. 오늘 단식의회에 처음으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병원에서 지금 건강 회복에 좀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예. 대장동 재판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다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초에 재판부가 이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을 해서 지난달 15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는데 이때 이 대표 측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대표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거고요. 그리고 이 대표는 지금 24일 동안 단식을 하고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기 때문에 건강 문제로 재판부에 다시 한번 공판기일을 변경해 줄 걸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출석한 자리에서 혐의 사실 여전히 부인하느냐, 성남FC 후원금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가 이런 질문들에 예. 답변을 하지 않고 출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뭐 법원에 출석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검찰은 백현동 의혹, 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 보강 수사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기소 예.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미 2주일에 한 번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출석하는데 지금 검찰이 다른 백현동, 대북 송금, 위증교사 의혹까지 다 기소하면 최소 주 3회 법정에 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도 덩달아서 바빠질 것 같네요. 자,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